자, 아까 그 우리 모의고사에서 보면 13번 문제 까탈스럽다 있죠. 이거 까탈스럽다하고 까다롭다 둘 다 표준어입니다. 이거 제가 이제 잘못 한거고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이제 넘기셔서 우리가 11번 문제부터 가면 되는 거죠. 논지의 흐름으로 보아 기역과 니은이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 그랬습니다. 벚꽃창신 동그라미 치시고요. 18세기 성각자 박지원이 설파한 말이다. 밑줄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이니 옛것을 익히고 나아가 새로운 것을 안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는 논어의 옹고지심보다 적극적 의미 동그라미. 그럼 어쨌든 간에 벚꽃창신의 핵심은 뭡니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옹고지심이 옛것을 알아야 새로운 것에 대한 밑줄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면 기억은 바로 앞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분별력과 관련된 거죠. 그것보다 더 나아간 게 벚꽃창신이죠. 그럼 분별력이나 안다가 무엇과 관련된 거죠? 과거, 모방, 긍정, 인식 중에 무엇과 관련된 겁니까? 인식, 무엇인가 알아내는 것, 인식과 관련된 거죠. 자, 그럼 문제라면 벚꽃창신은 옛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 동그라미 치시고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건 미래의 진보 부정 실천 중에 어떤 걸 인식하고 그것을 더욱 더 실천하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벚꽃창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12번. 다음 글의 전제 밑줄 치시고요. 전제하고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글쓰기란 밑줄 치십시다. 개인의 인격적 성숙은 물론 사회 전체의 밑줄 칠까요? 문화 수준을 가늠하는 총체적 지표다. 문화 수준을 가늠하는 총체적 지표 밑줄 치시고요. 따라서 셈은 명문과 미문이 사라지는 현상 그리고 글쟁이 혹은 문필가가 줄어드는 추세는 단순히 언어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말이 범람하는 대신에 글이 몰락하고 타락하는 현실이야말로 문명과 역사에 연관된 일종의 국가적 비상 상태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글쓰기가 뭐가 되는 거죠? 사회 전체의 무엇을 문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가 이 글의 핵심이겠죠. 됐죠? 그러면 다음 글이 전제하고 있는 내용은 2번. 언어는 문화활동의 수단으로 우리 문화는 언어를 통해 축적된다. 정답이 되는 거고요. 1번은 왜 안 되죠? 인간의 사고 능력 아니고요. 3번 사회적 약속. 4번 구성원들의 관계 유지하는 의사소통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 되고 13번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억 리을은 과학기술의 미래에 관한 사고한 내용을 일정한 순서 없이 나열한다. 이를 논리적으로 조직할 경우 가장 바람직한 것. 첫 번째 보시면 과학기술 동그라미 치시고 인류의 삶을 발전시키기도 했지만 세모 들리면 긍정 얘기가 나와야 돼요? 부정 얘기가 나와야 돼요? 부정. 밑줄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거죠.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죠.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풀라고 얘기한 적 있는데 생각나세요 혹시? 말하기 싫어? 말하기 싫어? 문제점이 나오면 마이너스 현상을 마이너스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문제제기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죠? 구체적 무엇을 한다? 진술 마이너스 상황을 부각하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뭘 밝히고요? 원인 또는 분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뭘 찾는다? 해결 방안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항상 맨 마지막에 와야 되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해결 방안,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인류 생존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야기했으니까 중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거고 해결책이 반드시 끝에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해결책과 관련된 거를 먼저 찾자고요.
그럼 해결책과 관련된 건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1번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해결책으로 가능하겠죠. 2번은요? 아니죠. 초래하는 거니까 부정적인 상황이죠. 디귿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리을은요? 부정적인 거니까 안 되겠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니은과 무엇은? 리을은 무엇이 되니까? 마이너스 현상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될 거고 굳이 따지면 기역과 디귿이 맨 마지막에 오는 해결 방안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가지고 자 일단은 기역과 디귿이 맨 마지막에 있는 건 몇 번입니까? 1번, 3번, 4번이니까 2번은 지워지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누구랑 누구랑은 또 나란히 가야 돼요, 여러분들. 니은과 리을은 어쨌든 나란히 가야 되겠죠. 그럼 니은과 리을이 나란히 가지 못한 건 어디에 있습니까? 4번 지울 수가 있죠. 또 몇 번도 지울 수 있습니까? 3번도 지울 수가 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정답은 몇 번이 된다? 1번.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 우리 이거 자주 나온다 그랬으니까 꼭 기억해 두란 얘기예요. 그럼 말을 한번 맞춰보자고요. 디귿을 먼저 보니까 인류에게 인류 과학기술에 대한 올바른 대응 방식을 모색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을 창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니은을 보니까 뭐가 되는 거죠? 과학기술에 대한 맹목적 비난과 외면은 자칫 문명 발전을 포기하는 뭐가 된다?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래서 과학기술에 대한 과도한 신뢰는 인류 문명을 오도하거나 인류 미준 생존 자체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뭐 해야 된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되 이에 대한 사회적 차원에서 감시와 지성적 비판을 우리는 뭐 했나?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기억 잘 해두세요. 14번.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일치불일치 문제는 뭐부터 보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답지의 핵심을 찾고 읽어가면서 뭐 하면 된다? 지워나가면 되는 거죠. 자, 1번 답지 어디다 미칠까요? 사람의 눈과 동물 눈의 차이 밑줄. 이게 있냐 없냐예요. 두 번째 극단적인 예 밑줄 치시고요. 나란히 배치. 세 번째 특정 결과 초래한 원인 밑줄. 차례차례 분석 밑줄. 네 번째 이상적 상황 밑줄. 현실적 상황 밑줄. 차이 동그라미. 근데 눈으로 딱 보더라도 정답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만 차례차례 분석하니까 가장 눈에 띄는 건 뭐 첫째, 둘째, 셋째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사람의 눈은 밝아야 한다. 바로 치시고요. 사람의 눈이 먼저 나왔습니다. 광명 속도에서 암흑을 볼 줄 알아야 하고 암흑 속에서도 광명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가까운 것과 한 가지로 먼 것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세모 돌리시고요. 사람의 눈처럼 그 시력의 성질의 차이가 많은 것도 없다. 괄호 칠까요? 보지 못한 수천 년의 지난 역사를 투시하는 것도 사람의 눈이며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것도 사람의 눈이다. 괄호. 혹시 이거와 관련된 거 있나요? 몇 번? 2번. 극단적 예를 나란히 배치했죠. 역사도 못 보고 뭐도 못 본다? 마음도 보지 못한다. 다시 괄호 칠까요? 앞에 있는 이해관계 밖에는 보지 못하는가 하면 천년 후의 인생을 볼 수 있는 것도 사람의 눈이다. 이거는요? 4번. 이상적 상황, 현실적 상황. 천년 동안에 볼 수 있는 거, 이상적인 것. 근데 지금 당장 보지 못하는 것. 다음에 괄호 칠까요? 또 동물의 눈엔 이와 같은 차이가 없다. 괄호. 이건 몇 번인가요? 1번이죠. 사람의 눈과 동물의 눈의 차이점. 그러면 듣지 않는 거 없는 거 몇 번이죠? 2번. 특정 결과를 초래한 원인을 차례차례. 결과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15번 생략하셔도 좋고요. 16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의 가장 동그라미 가장 가까운 진술은 자, 세상에는 실로 밑줄 칩시다. 제 덕을 충분히 간직하고도 애꿍하여 그 덕을 발휘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밑줄 치시고요. 상에다가 그 허물을 돌리면 그 상을 따지지 않고 밑줄 칠까요? 이 사람을 우대했더라면 밑줄 치고 이 사람을 우대했더라면 밑줄. 다시
밑줄일까요? 이 사람도 재상이 됐을 것이요. 밑줄일까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에 맑고 귀천을 살폈는데도 종신토록 공궁한 사람이 있는데 상에다 역시 그 허물을 돌리지만 그 상을 따지지 않고 이 사람에게 자본을 되어 주었다면 또한 큰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거는 뭡니까? 결국은 상황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죠? 환경에 따라서 상에 따라서 뭐가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다면 진수라는 거는 뭐죠? 3번 똑같은 종이라도 생선을 포장했던 종이는 뭐가 나고요? 비린내. 꽃을 포장했던 종이는 향수죠. 똑같은 종이라 하더라도 환경에 따라서 쓰임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근데 그 아직도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그 아직도 한다면서요. 면접 같은 거 볼 때 그 뭐죠? 우리 얼굴을 보고 관상을 보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경우들이 또 있다면서요. 이 사람은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런 게 있다는데 아직도 그런 걸 믿나? 여러분도 믿어요? 그래서 뭐 쌍꺼풀 수술하면 아니에요. 망해요. 하지 마요. 그냥 그 원래대로 근데 인상이 좀 바뀌는 건 사실이긴 해요. 잘 무슨 관상? 관상은 잘 모르겠는데 뭐 자기 하기 나름 아닌가요? 아닌가? 관상을 믿어요? 관상 믿습니까? 이게 무슨 뭐가 될 상이다라는 거 믿어요? 난 되게 재밌던데 대통령이 되면 뭐 관상가 들어서 뭐 이거는 이러니까 다 대통령이 될 상이다. 난 모르겠던데. 그러니까 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은 귀가 커서 뭐 노무현이 저 노태우 대통령이 귀가 커서 이거 부처 임상이라서 귀 작은 대통령도 있던데. 뭐 대통령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뭐 미간이 이래서 다른 대통령은 미간이 그렇지 않던데. 이거 좀 억지로 막 갖다 껴맞추는 것 같아요. 사실은 되기 전에 맞추던가. 되고 나면 이래서 된다. 뭐 노무현 대통령 주름이 있는데 주름 때문에 뭐 나 원창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다 대통령 되게. 좀 안 되는 것 같아. 좀 억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17번 봅시다. 어쨌든 다음 글의 내용 전개 방식 밑줄 치시면 역시 다지를 보셔야 되죠. 1번 뭐를 중심으로? 예시 중심 밑줄, 대조와 묘사 밑줄. 2번은요 분류 중심, 비교 대조 밑줄. 3번 대조 중심 밑줄, 분석 유추 밑줄. 4번 유추 중심, 묘사 분석 밑줄. 가봅시다. 우리의 전통 가옥인 초가집의 지붕과 선의 형태를 생각해보자. 밑줄 칠까요? 우리 전통 가옥인 초가집의 초가집 지붕의 선과 형태를 생각해보자. 괄호.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마치 주변에 야산을 옮겨 놓은 듯한 낯익은 형태감을 느낄 수 있다. 이건 뭐죠, 여러분들? 초가집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곡선이 보이죠? 야산 산같이 생겼다라는 거니까 뭡니까? 묘사가 일단 들어갔죠? 이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의 선과 형태가 자연스럽게 미의식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생활 속에 나타난 것이다. 밑줄 칩시다. 조선백자도 마찬가지니까 빗대서 다시 얘기하고 있죠. 다시 괄호 쳐볼까요? 중국 자기처럼 대칭과 완벽의 아름다움을 찾을 수는 없지만 동그라미 치시고요. 보름달을 닮았다 하여 달항아리라는 예쁜 이름을 갖게 된 백자는 넉넉한 곡선과 비대칭의 아름다움, 여유있고 균형 잡힌 형태감을 느낄 수 있다까지 괄호 치시면 뭐가 되는 겁니까? 대조도 나오고 묘사도 나오는 거죠. 됐죠? 또 예시도 있네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모두 나온 건 예시도 있고 대조도 있고 묘사가 있는 건 1번입니다. 분류 있어요, 여러분들? 분류는 여러 가지 대상 중에서 공통점을 묶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죠, 지금. 대조는 있지만 뭐가 없습니까? 유추라는 거는 없죠. 또 분석도 없고요. 그러니까 3번, 4번은 지우시고 2번도 지우시면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18번 다음 글의 밑줄친 부분의 문맥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문학은 동그라미 치시고 인간의 꿈과 현실과의 거리를 드러낸다. 밑줄 칠까요? 문학은 인간의 꿈과 현실의 거리를 드러낸다. 그 거리야말로 사실은 인간이 어떻게 억압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이다. 꿈이 이루어지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삶은 비참하고 추하다. 아무리 불가능한 것이라 하더라도 꿈이 있을 때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밑줄 쳐진 게 거리를 취할 수 있다. 다음 거 잠깐 볼까요? 괄호 쳐봅시다. 꿈이 없을 때 인간은 자신에 대해 거리를 가질 수 없으며 괄호 치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밑줄, 자신이 갇혀버린 자신의 욕망이 노예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문학은, 여기까지 밑줄 치시고, 문학은 배고픈 거지를 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문학은 그 배고픈 거지가 있다는 것을 추문으로 만들고, 그래서 인간을 억누르는 억압의 정체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그것은 인간이 자기 기만을 날카롭게 고백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리를 취할 수 있다는 건 문학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되돌아볼 수 있고 인간의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게 가장 적절한 건 뭘까요? 자신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것.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볼 수 있게 만드는 건 몇 번입니까? 4번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19번 별표 치시고요. 자, 빛의 사용 방식과 효과가 기억과 유사한 것 그랬습니다. 사실은 요거는 한번 얘기하고 싶었던 게 다 읽지 않고 푸는 건 어떻게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밑줄 쳐진 거는 전체 내용과 부분 내용 중에 뭘 물어보는 겁니까? 부분 내용을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풀려고 그랬습니까? 만약에 여기가 기억이라면 전부를 읽지 말고 어떻게 해라? 앞에 문장 1번을 먼저 읽어라.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바로 앞에 또 하나씩 가서 2번 이렇게 확대해서 읽어가도 얼마든지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해보자고요. 이처럼 세모 돌리시고, 이처럼이니까 앞에 내용과 뒤 내용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보쟁은 섬세한 빛의 처리, 동그라미 치시고, 통해 괄호칠까요? 물건들의 손으로 만져지는 듯한 질감 촉각이죠. 함께 시각적 아름다운 시각이죠. 부여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빛의 사용 방식이 가장 유사한 거니까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촉각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됩니까? 시각적인 게 있어야 유사하겠죠. 그러면 1번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이용해 따스한 감촉 밑줄 치시고요. 양탄자와 다양한 색채의 과일 시각이죠. 번쩍이는 장식물 시각이죠. 그럼 이 두 개가 다 들어간 거 일단 몇 번에 있습니까? 1번에는 있는 거죠. 정답 1번이겠지 아마. 빛의 사용 방식이니까. 2번은요. 시시각각 변화하는 빛에 대응하는 작은 색점을 통해 그 빛의 느낌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거니까 시각은 있을 수 있지만 촉각 자체는 안 보이고 있는 거죠. 3번은요. 프리즘을 통해 본 태양광을 무지개 빛의 동심원 형태를 이용해 음악적 리듬감으로 치환했으니까 시각과 청각은 될 수 있지만 촉각은 안 보입니다. 4번 촛불과 역광이 만들어내고 엄숙한 신비한 분위기를 통해 기독교적 경건함을 암시했다. 굳이 따지면 시각 정도밖에 없겠죠. 그래서 밑줄에 있는 빛의 효과가 가장 잘 들어오는 거니까 뭘 찾아야 된다? 촉각과 시각이 있는 건 몇 번? 1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20번 가말은 논리 순서에 맞게 바르게 배열한 것 그랬습니다. 자, 가부터 한번 봅시다. 주식 동그라미 치시고요. 주식, 그 다음 밑줄 칠까요? 주식으로 사용되는 식품으로는 밑줄, 주식으로 사용되는 식품으로는 밑줄 쳐놨죠? 쌀, 감자 등의 정분이 풍부한 식품인 곡류 동그라미, 저류 동그라미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밖에도 다시 밑줄 칠까요? 동물성 식품 밑줄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주식이죠. 주식에 대한 이야기했죠. 주식이 뭐가 있습니까? 곡류, 저류, 동물성 식품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나와야 될 것도 무엇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주식과 관련된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일단은. 주식이 나와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주식이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주식과 관련된 거 몇 번이 있습니까? 라의 주식, 문화가 주식 생활의 패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지역마다 뭐가 된다? 다른 생활을 보니까 가와 무엇이 연결됩니까? 라가 연결되면 되겠죠. 그러면 나와봅시다. 그러나
그러나 특정 지역의 주식을 결정짓는 주된 조건 동그라미 칠까요? 주된 조건은 뭐가 된다? 자연 환경이다. 자연 환경 밑줄 치고요. 이를테면 뭐가 되는 겁니까? 벼의 재배는 인도의 동부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각국, 중국, 중남부, 대만, 한반도 둥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앞에는 뭐가 나올까요? 여기는 그 뒤에 나올 게 다 볼까요? 안정된 식생활을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다? 열량 확보가 중요하다 밑줄. 바꾸어 말하면 주식 확보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럼 이것도 주식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가와라 다음에 주식이 나왔으니까 다가라가 나오거나 가라 뭐가 나오면 되죠? 다가 나오면 되겠죠. 그럼 이 모양새를 먼저 찾자고요. 가다라 다가라. 가다라가 없네. 다가라는 있네. 그럼 나 한번 봐볼까요? 일반적으로 문화와 문명이 발달되어 식생활 수준이 향상되면 동물성 식품에 의한 에너지 섭취량이 증가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붙어있는 게 몇 번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붙어있는 것. 둘 중에 하나가 붙어있는 건 2번밖에 없죠.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21번 다음 글의 서술 방식 동그라미 치시고요.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 답지 일반적 통념 밑줄. 그 다음에 반박. 2번 실제 경험 내세워 밑줄. 3번 다양한 방법들을 대조 분석 밑줄. 최선책 제시 밑줄. 네 번째 상대방 견해 부정. 세태 비판적 어조 밑줄 치시면 됩니다. 통념이 뭐죠? 통념 찾을 때 빨리 눈으로 뭐부터 확인하라 그랬습니까? 통념은 누구 주장과 누구 주장을 얘기한다? 남의 주장과 나의 주장. 흔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것들 생각나시죠? 그럼 읽으면서 봅시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동그라미 치시고요. 뭘 지울 수 있죠? 통념 지울 수 있죠? 1번 지우시고요. 말과 소의 새끼는 시골로 내려가야 하고 사람의 자식은 서울로 올라와야 한다고 하였다. 말과 소는 살찌고 건강한 것을 으뜸으로 삼으니 먹이가 많은 곳으로 가야 하고 사람은 행실과 사업을 으뜸으로 삼으니 밑줄 예의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누구 주장입니까? 남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누구 주장? 내 주장이 시작된 거죠.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밑줄 치시고요. 상대방의 견해 비판했죠. 분명히 지금 4번인데 세태 어조가 있냐를 보면 되는 거니까 세상에 나서 사람이 되었으면 사람의 일을 알아야 하는데 서울에는 온갖 일이 모였으되 여기에 밝아지지 않으면 다시 무슨 일에 종사하랴. 그러나 일이 모이면 이익이 모여들고 이익이 모여들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마음의 본체인 성이 타락한다. 가장 높은 지위 자질을 지닌 사람이라면 본디 어디를 가나 스스로 터득하지만 중등 이하의 사람이라면 타락하지 않기가 어렵다. 군자는 세상에 불붙는 것을 천하게 여기고 도를 지키는 것을 귀하게 여기서 반드시 사냐해서 경서를 연구하고 행실을 가다듬는다. 이는 고상하게 되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성인이 간직한 것을 연구하고 잘 다스려졌던 전례를 밝게 하려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고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구습에 따라 세상 일을 그럭저럭 메워 나가자면 살림이 서울만 못하고 세상 난리를 당하여 일이 어지러울 때는 서울이 살림만 못하다. 그러면 지금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어때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은 뭐가 없는 거죠? 예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4번 상대방의 견해 부정한 것도 맞죠? 그 다음에 세태 비판적 어조 맞죠? 내가 일찍이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녔는데 밑줄 치시면 몇 번 해결할 수 있습니까? 실제 경험 내세운 거 가능하겠죠? 깊은 두메의 외딴 마을에는 백성이 풍속이 순수하고 아름다우나 조금만 거리가 커서 사대부가 사는 곳이면 그만 못하였다. 지위가 높을수록 교회는 더 천박하고 도에 가까운 곳일수록 풍속은 더 멀어지니 도비 인재를 기를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다. 그랬으니까 뭡니까? 서울과 같은 큰 도시에는 인간의 뭐가 없다?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을 높이는 2번 답지도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여기도 서울 촌놈들이 있죠. 서울 토박이. 서울 출신들. 서울 촌놈. 없어요? 없어요? 원래 어디예요? 인천. 뭐 말 못하겠다. 인천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동네이긴 합니다. 실제로 어떤 캐릭터인지 아세요? 학생들의 그 학업 능력 수준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인천이라는 동네가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등학교 다니면 중고등학교 다니면 학력평가 뭐를 뽑죠? 샘플을 뽑기 위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인천이 10년 동안에 꼴등을 8번, 9번 합니다. 왜냐면 한 번 자기네가 꼴등을 넘겨주면 기분 나빠서 다음에 반드시 꼴등합니다. 재밌는 동네예요. 인천이라는 동네가. 근데 인천이 좀 이것도 알아야 될 게 인천이 굉장히 뭐가 많냐면 자격지심이 좀 많은 동네입니다. 왜냐면 대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옛날 공업지대만 남아있고 새로운 것들이 생기지 않다 보니까 다 서울로 와버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동네가 분명히 발전되는데 발전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말한 건 아니고요. 뭐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말한 건 아닙니다. 뭐 내가 인천 뭐 그닥 갈 일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거기 어디야 그 공업단지가 있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 뭐예요? 그 공장 옛날 공장들 그쪽들 말고는 뭐가 없어요. 근데 그게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송도라는 동네 있잖아요. 송도는 인천에서 자기를 인천이라고 안 합니다. 그거 인정해요? 아 이렇게 하면서 인천을 또 피해 다니네. 그래서 인천 사람들은 송도부심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지들은 송도부심에서 우리 인천 안 살아 송도 살아 이러더라고요. 웃긴 거야. 근데 뭐 부천 얘기 나오면 뭐 부천도 할 말은 많으나 부천은 전형적으로 우리 문학사에서도 많이 나오죠. 문학에서도. 누구? 못 사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많이 갔던 곳이 부천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동네가 원미동. 원미동이라고 들어봤죠? 원미동 사람들로 해서. 그래서 그 배경이 되게 부천이에요. 부천도 지금 부천 사람들한테 그 얘기면 막 화를 내요. 아니야 선생님 우리 아파트도 높아야. 근데 원미동은 그쪽 어딘가는 그래요. 막 이러면서. 아직도 그래요. 노동자들이 좀 많고 옛날에. 그러니까 개발을 시킨 거죠. 어떻게 가도 꼭 내가 하고 얘기하고 싶은 동네만 저렇게 가지? 안산까지 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지심이 좀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울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서울 살 동네는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다 보니까 인천, 부천까지 가가지고 서울이 더 살 동네는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서울 와가지고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놀랬다라는 거, 자기밖에 모른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친구가 아프면 학교를 지각하더라도 같이 간단 말이에요. 걔를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근데 여기에는 정확히 얘기해도 괜찮겠지 뭐. 이화여자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사범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출신 학생들. 전철에서 당시 여자친구가 이대를 다녔으니까 전철에서 가는데 이대역에서 내리잖아. 근데 아이언역에서 어떤 애가 막 울고 있는 거야. 여자애가. 뭔 일인지 모르지만 배가 너무 아프다고. 근데 우리 생각에는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애매하니까 그래 많이 아프니까 어떻게인가 내가 먼저 가 있을게 와 이러는 거야. 아픈 애를 놔두고. 근데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서울에는 여기처럼 뭐가 없다? 예의라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런 식의 비판을 하고 싶은 거야 얘는. 이해됐죠? 아니 그래도 나 서울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좋은 사람 많아요. 이렇게 마무리해야지 아니면 뭐 난리 나니까. 자 22번 생략하시고 23번 별표 치시기 바랄게요. 자 가부터 볼까요? 가 말을 논리에 맞게 바르게 배열한 겁니다. 별표 치시고요. 벼슬로 나가는 길 밑줄 치시고요. 길에는 부귀공명이 따르고 가슴에 품었던 횃불을 풀어 세상 구원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벼슬에 나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충절과 큰 복으로 흘러넘치고 제갈량이 출사표를 읽으며 자신의 뜻을 가다듬었을 것이다. 그럼 가에서는 벼슬에 나가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비해 세모 돌리시고요. 산으로 돌아오는 길 밑줄. 단조롭기는 하지만 동그라미 치시고요. 괄호 평화로운 안식과 정겨운 기쁨이 있다. 평화로운 안식과 정겨운 기쁨이 있다. 밑줄 치시고요.
그러면 나는 절대 무언 얘기가 아니에요. 벼슬 얘기가 아닌 거죠, 지금. 다는 뭐가 보이죠? 유교 사상이 지배했던 조선시대를 살았던 선비들의 생활에는 두 가지 방향으로 뻗어 있는 길이 있었다. 밑줄. 벼슬로 나가는 길, 밑줄. 산으로 나가는 길, 밑줄. 됐죠? 볼까요? 벼슬로 나가는 길, 밑줄 치시고요. 그럼 다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다에는 몇 가지 길이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분명히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죠. 무슨 길과? 벼슬의 길과 산으로 가는 길이 있는 거죠. 근데 가에는 뭘로 나가는 길입니까? 벼슬로 나가는 길이었죠. 나는요, 산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그 다음에 다는 벼슬로 나가는 길과 산으로 나가는 길이니까 어쨌든 이거를 가지고 이제 파생시켜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 벼슬로 나가는 길 밑줄 치시면요. 다 다음에는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까, 여러분들? 다 다음에는 가나 라가 나와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가가 맨 앞에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가 오고 난 다음에 가 또는 뭐가 와야 됩니까? 라가 와야 되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벼슬로 나가는 길 밑쳐놓고 곧 어디로 가는 길? 서울로 가는 길이요. 세상에 나가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화려한 길이며 밑줄 칠까요? 동시에 시끄럽고 티끌자욱한 세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밑줄 치우실 거예요. 그러나 세모 벼슬로 뻗어 있는 길에는 온갖 오욕과 모함과 함정이 도사리고 있기도 하다. 때로는 자신의 마음을 잃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뭐하기도 한다? 빼앗기기도 한다. 이건 무슨 길입니까? 벼슬의 길이죠. 여러분 보세요. 라는 벼슬길이 벼슬길, 마도 벼슬길, 파는요. 이에 비해 산으로 나아가는 길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밑줄. 숲이 우거진 시골의 초야에 묻혀 사는 한가로운 길이며 동시에 맑은 생각을 가다듬고 밝은 지혜를 기르는 학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다죠. 다가 먼저 나오죠. 다는 길이 몇 가지 길이 있다? 벼슬의 길과 무슨 길이 있다? 산으로 오는 길이 있다 이거죠. 가는요, 여러분들 가는 어디로 오는 길? 벼슬길이죠. 나는 무슨 길? 산으로 돌아오는 길이죠. 자, 라는 어디로 가는 길? 벼슬. 라는요, 산이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다 다음에 어떻게 나올 수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 벼슬이니까 가, 라. 그러면 다시 뭐가 나오면 돼요? 이제 나, 마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 바뀌어야 된다는데 아무리 바꿔도 답이 없죠. 이 순서를 이거는 뭐에게? 벼슬길, 이거는 돌아오니까 산의 길이 돼야 되는데 이런 답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순서가 된 거 있나요 혹시?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왜 그러냐면 나에다가 어디다 밑줄 칠까요? 이에 비해 세모쳐 보세요. 이에 비해. 이에 비해니까 뭔가 견주어 반대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도 뭐가 있었단 얘기입니까? 여기 산으로 돌아오는 길일 테니까 여기는 무슨 길이 나와야 돼? 나 앞에는 벼슬로 나오는 길이 나와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 다음에 마에도 또 이에 비해가 나와 있죠. 그럼 이 앞에도 뭐가 나와야 돼요? 벼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죠. 그럼 벼슬산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도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지시어 접속어 때문에 순서대로 벼슬 돌아온다가 아니라 벼슬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교해야 되니까. 아니면 답이 없다고 계속 이걸 찾았을 거란 말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23번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24번 다음 거를 읽고 확인할 수 없는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니까 답지를 보니까 전부 인터넷 언어죠. 1번 일방적 소통 밑줄 치시고 2번 누구나 쓸 수 있는 언어 밑줄 3번 전 세계인이 만날 수 있다 밑줄 4번 저자와 독자의 경계가 모호 밑줄. 자, 읽어가면서 지읍시다. 인터넷 언어 말하고 싶은 거죠.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밑줄 칠까요? 저자와 독자의 경계가 힘이
저자와 독자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얘기죠. 4번 답지 지울 수 있고요. 다시 밑줄. 누구나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글을 올리고 다른 사람의 글을 여기까지 보면 뭐가 되는 겁니까? 2번 누구나 쓸 수 있는 언어죠. 2번 지우시고요. 퍼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치찌개 끓이는 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블로그에 글을 올린다고 할 때 정작 자신은 단 한 줄의 글도 쓰지 않는 대신 김치찌개와 관련된 좋은 글들만 자신의 블로그로 가져와서 훌륭한 한 편의 텍스트를 완성할 수 있다. 인터넷은 평범한 많은 사람들이 몇 줄 치실까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기회 몇 번입니까? 3번 답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지우고 나면 남는 건 뭐죠? 1번입니다. 거의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인간의 언어 활동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소통하는 기회 밑줄 치시고요. 그러니까 1번 답지는 전혀 안 되는 거죠. 일방적인 게 아니니까. 한 사람이 세계가 확장되고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개인의 지식을 사이버 공간에 모으고 서로 나누면서 소수의 전문가들이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 누구나 참여 밑줄. 일방적 소통 아니죠. 1번 답지 지울 수가 있겠죠. 체크해서 정답 1번이죠. 참여할 수 있는 사전과 신문이 탄생하기도 하였다. 1번입니다. 25번. 문맥을 토대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추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추리가 뭡니까? 서로 다른 두 대상에서 뭘 찾는 겁니까? 유사성과 공통점을 찾아내야 된다. 유사점이나 공통점이었으면 추론, 추리가 아니고 뭐가 되는 겁니까? 상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외래종인 누가? 블루길이 우리 토종 생태계를 파괴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어가 들어와. 자, 괄호입니다. 뭐가 들어가면 돼요? 유사해야 되죠, 지금. 뭐가 들어온 걸까요, 여기는? 자, 얘의 공통점은 뭡니까? 외래종이죠. 그러면 영어가 뭐가 된 겁니까? 들어온 외래종이죠. 그러면 얘가 들어와서 뭘 파괴한 겁니까? 토종 생태계를 파괴한 거죠. 그러면 얘는 생태계 대신에 얘는 뭐만 온 겁니까? 언어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 영어라는 외래 언어가 누구를? 우리 언어를 무엇하는 겁니까? 파괴한다는 내용만 나와주면 되는 거죠. 이게 추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얘기가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여기다가 우리 문화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범위가 틀렸으니까 이거는. 그럼 영어 얘기가 파괴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외래종은 파괴시키는 대상이지 파괴당하는 대상이 아니니까.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추리할 때 가장 적절한 것.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공동체의 해체 동그라미 치시고요. 공동체의 해체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것의 형성과 해체는 밑줄 계속 칠까요? 그것의 형성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괄호 칩시다. 비호혜적인 금전적 교환이 선물 교환을 대체할 때마다 공동체는 붕괴되는 것이다. 까지 괄호 치시고 붕괴 동그라미 칠까요? 미국 혁명기의 쿠크 선장은 북서부 아메리카 인디언들과 최초의 의미 있는 접촉을 했다. 그 모피 무역업자들이 들어와 그곳에 전초기지를 세우고 거래를 시작하였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모피에만 있었고 다른 면에서는 인디언들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업적 교환에 노출된 몇몇 공동체들은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다. 밑줄 칠까요? 공동체 내에서 선물 교환을 금전적 교환으로 대체한 결과였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괄호 치시고 공동체는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공동체는 정기적인 호혜적 교환 동그라미 치시고요. 호혜적 교환을 통해 자양분을 얻지 못하면 세모 돌리시고 쇠퇴하거나 사멸해버린다. 공동체란 결국 무엇입니까?
공동체는 사멸할 수도 있고 쇠퇴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습니까? 성장할 수도 있겠죠. 그 자양분이 되는 게 뭡니까? 무슨 교환을 해야 돼요? 호혜적 교환이 있어야만이 그 자양분이 있으면 성장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쇠퇴하는 거죠. 그러면 공동체란 결국 무엇으로 정의되는 겁니까? 호혜적 관련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괄호안의 추론입니다. 호혜죠, 호혜. 호혜가 뭡니까, 여러분들? 호혜가 뭐예요? 내가 받으면 나도 남에게 뭐 해주는 겁니까? 주는 거죠.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호혜죠, 분명하건. 그러면 그거 가장 유사한 걸 찾아내란 얘기예요. 1번. 외부 세계와 접촉을 거부 밑줄. 호혜가 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2번은요. 공통의 언어, 종교, 문화, 혈연 등을 바탕으로 밑줄.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이건 호혜가 아닙니다. 왜 호혜가 없어요? 호혜는 서로 다른 대상끼리 서로 주고 받거나 받으면 주고 얻으면 내주는 거 그게 호혜가 되는 거잖아요. 3번 경험을 통해 밑줄 칠까요? 금전적 교환의 해악을 알았기 때문에 호혜가 될 수 없죠. 서로 선물 주고받기를 밑줄 칠까요? 거래적 보편적 양식으로 삼은 인간 집단 아닙니다. 해악 때문에 나왔으니까 호혜가 될 수 없어요. 4번 서로 밑줄 치시고요. 선물을 주고 그 선물이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 보답 이게 뭡니까? 호혜. 받을 것이라는 믿음 밑줄. 갖고 사는 인간 집단 서로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주고 나면 나도 보답 긍정적인 걸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4번은요. 화폐를 매개로 밑줄 칠까요? 비호혜적 교환을 하면서도 아닙니다. 호혜인데 비호혜적인 게 나오면 안 돼요. 구성원에 대한 밑줄 칠까요? 믿음과 사랑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 집단. 뒤에 것도 맞아버렸네. 하지만 비호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정답은 몇 번? 3번이 그래서 되는 겁니다. 4번. 이거 5번까지였네. 그죠? 4번이 안 되는 겁니다. 26번도 별표 치시고요. 문맥상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다산, 필담, 다산 동그라미 치시고요. 다산이 누굽니까? 정약용입니다. 거의 끝난 거예요. 그럼 정약용은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정약용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부정적 현실을 비판과 풍자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럼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산필담에 이르렀다. 밑줄 칩시다. 수령된 자가 성질이 번거로움을 싫어하고 일에 밟지도 못하여 일단 소장을 접하기만까지 밑줄 칠까요? 수령된 자가 성질이 번거로움을 싫어하고 일에 밟지도 못한다니까 수령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속장을 닿았다라면 재판을 하게 된다면 공정한 재판을 할까요? 아니면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판을 해야 되겠죠. 이제 모두 다 조사하여 올리라는 말은 급한 일을 때우는 방편으로 삼아 밑줄 칩시다. 향청이나 담당 아전에게 맡긴다. 누가 할 일을 자기가 할 일을 귀찮아서 누구에게 맡긴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하소연하고자 하는 바가 밑줄 칩시다. 모두 이 무리들의 농간으로 어지러이 얽히게 된 줄 모르는 것이다. 이 무리가 누굽니까? 향청의 아전들의 무리죠. 그들이 어떻게 만들어버렸습니까? 농간을 했고 어지럽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어요? 크게 보면은 사또가 못하고 있는 거고 작게 보면 향청의 아전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비록 백성이 소장 안에 이들 몇 사람의 이름이 들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일의 줄거리를 파헤쳐보면 모두가 이 무리들과 다 있다. 백성들은 이들의 위세가 겁이나 감히 드러내어 말하지 못할 뿐이다. 수령이 직접 나서서 조사해 밝히면 그 실체가 밝혀질 수 있을 터인데 도리어 이 무리들로 하여금 그 일을 조사해 처리하라고 하니 이 또한 억울하지 아니한가. 기억입니다. 그 다음에 밑줄. 누가 이 사람을 자애롭다고 할 것인가? 이 사람이죠. 이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부정적으로 봤으니까 탐관오리가 되겠죠. 조사하여 올리라는 수령의 말이 어찌 이와 다르겠는가? 기억은 그럼 누가 되는 겁니까? 백성을 정확히 말하면 이 문맥에서 보면은 향청의 누가 될 거고요. 아전이 될 거고 넓게 보면 이 무리들이죠. 자, 한자성어로 얘기해 볼까요? 한자성어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이 사람들의 이 포악한 정치 형태가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죠. 뭐가 있습니까?
가령 주구 또는 가정맹어호 들어봤죠? 가정맹어호는 가혹한 정치는 누구보다 무섭다?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얘기고 가령주구도 똑같은 거죠. 가혹하게 백성을 착취한다라는 거니까. 자, 그러면 가장 적절한 겁니다. 기억에 들어가 있고 누가? 탐관오리, 착취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우를 피하여 도망치는 사람들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들어선 동굴에 뭐를? 호랑이를 풀어놓는다면 맞아요. 가장 적절한 겁니다. 선생님 이거 맞지 않나요? 아닙니다. 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탐관오리 될 수 있잖아요. 2번 위험을 무릅쓴 채 호랑이를 잡겠다고 나선 사람들에게 호랑이를 잡으라 하면서 썩은 새끼줄을 내준다면 이건 향청이는 그 사람들을 잡는 게 아니죠 지금. 3번은요. 아버지가 자식을 보살피는 것은 천륜 이건 아니니까. 잘 보세요. 1번이 안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 누가 있습니까 지금? 향청에 누가 있습니까? 아전들이 있었죠. 얘가 괴롭히는 건데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거 누가 해야 된다? 보세요. 바로 뒤에 뭐? 누가 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겠는가? 조사하여 올리라는 수령의 말이 어찌 이와 다르겠는가죠. 그러면 이것들이 나쁜 짓을 하는 거고 수령도 나쁘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고요? 여우가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호랑이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얘가 실무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우한테 뭐 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지금. 억압받는 인물들이 되는데, 이 수령은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1번은 오류가 생긴 거고, 4번. 어린아이 미주치고요. 호랑이 미주치고요. 어린아이 누굽니까? 백성, 호랑이, 탐관오리. 쫓기어 부모의 품으로 뛰어드는데, 부모가 도리어 어린아이를 호랑이 입으로 내던지는 거죠. 그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호랑이는 탐관오리입니다. 그러면 굳이 따지면 어린아이가 누구? 아전에게 쫓기고 있는데 어버이 역할을 해야 될 누가? 사또가 야 싫어 쟤한테 가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 4번. 27번도 별표 치시고요. 27번은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는데 딱 한 10분만 정확히 쉬고 바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리 풀어보시고요. 유인물 뭐같이 나눠졌지? 200이면 300이 400자 407쪽까지만 나눠졌어? 아니요. 407페이지부터 해서요. 437쪽이요. 우리 이거 끝나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고전문법을 하든가 아니면 김희동 집사 나왔던 거 그 부분 좀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에 마무리 될 거야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